When the mistletoe is above, can you sign of driving the sleigh? Or was it the Grinch and he got away?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골에서 전원 생활을 만끽 중인 돌싱녀입니다. 여기 이사 온 지는 반년 정도 되었는데 친구가 없어서 적적하던 중에 비슷한 또래 모임에 들게 되었고 거기서 남자 사람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읍내 목공소에서 테이블이나 의자 같은 것을 제작하는 목수입니다. 제가 여기 이사 올 때도 그가 만든 찬장이나 장식장 같은 것들을 몇 개 사서 집에 들였지요. 그는 일을 한 지가 제법 되어서인지 제가 원하는 디자인대로 척척 만들어 주었고 품질도 제 마음에 썩 들어서 만족하며 쓰고 있고 그 일을 계기로 그가 어울리는 모임에 제가 들게 된 것입니다. 어느 저녁에 그를 비롯한 사람들과 술과 저녁을 들고는 노래방을 갔다가 거하게 취해서는 귀가하려던 중이었지요. 그는 저의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를 타라고 하더군요. 다들 읍내 안에 각자의 가게에 딸린 집에 살고 있고 저만 버스나 택시를 타고 조금 시골 쪽으로 들어가야 했던 터라 그는 자신의 집 방향과도 비슷하니 타라고 해서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차를 몰고 왔다는 이유로 술을 먹지 않았기에 정신이 말짱했지만 저는 살짝 알딸딸한 기운으로 뒷좌석에 앉아 있었지요. 그러다가 어느 틈에 까무룩하니 잠이 들었던가 보더라고요. 꿈이 아주 불안했고 처녀 시절 연애하던 때를 떠올리게 하는 아주 초조한 느낌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꿈이구나 하는 생각은 했지만 어쩐 일인지 눈이 떠지지가 않아서 거의 저를 내버린 채 계속 꿈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총각 시절의 남편과 몹시 다투기도 했고 그러다가 장면이 확 바뀌더니 남편의 결혼 전 연인이 저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저를 확 밀치고는 제 따귀를 몇 차례 갈겼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옛 연인이었고 저와는 앙숙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고 동창이기도 했지요. 1990년대 초에 우리는 같은 고교에 다니고 있었으며 같은 성악 선생님에게서 레슨을 받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 애는 이미 초등 저학년 때부터 어린이 노래자랑 같은데 나가면 언제나 장원을 독차지했고 고학년 때부터는 성악과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정식으로 레슨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고3이 코앞에 다가오자 부랴부랴 노래라도 해서 대학에 들어가겠다고 목표를 정한 부류와는 급이 완전히 갈렸던 거지요. 저는 실력도 되지 않는 제 처지가 한심했던 데다 가정 형편도 썩 좋지 못한데 비싼 레슨비를 줘가며 성악을 하겠다고 대책 없이 구는 자신이 어이없기도 했고 언제 그 애만큼의 실력을 키우나 싶어서 주눅이 들어있던 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의 남자친구가 후에 제 남편이 된 수줍고 조용한 그 오빠입니다. 그 오빠는 자신의 여친이 도에서 손꼽히는 성악대회에 나가서 상도 타고 항상 학교의 행사마다 무대에 올라가서 멋들어지게 한국 가곡이나 이태리 가곡 같은 것을 부르는 것을 무척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지요. 그리고 레슨을 마치고 나오던 저와 그 성악 여왕이 레슨 선생님 집 담벼락을 돌면 언제나 그 오빠가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여친을 집까지 데려다 주려고 그는 그 시간이면 항상 거기 서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렸고 그들의 알콩달콩한 연애가 마치 저의 것인 양 몹시 애틋했고 부러웠습니다. 이후에 성악여왕은 자신이 원하는 좋은 대학 성악과에 입학했고 저는 그 해에 시험을 떨어져서 재수를 시작했습니다. 수줍은 오빠와 같은 대학에 들어간 성악여왕이 그와 캠퍼스 커플이 되어서 정답게 어울려 다니는 것을 보면서 저는 힘겹게 재수 시절을 보내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한 몇 달 소식을 몰랐던 성악여왕과 수줍은 오빠를 시내에서 다시 보았습니다. 둘은 무슨 일로 서로 다투고 있었고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로 옥신각신하며 다시는 안 볼 듯이 서로 으르렁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발 그 둘이 깨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겨우 숨긴 채 멀찍이서 돌아섰고 그 바람이 정말 기도처럼 이루어졌던지 둘 사이가 깨졌다는 이야기를 레슨 선생님한테 들었습니다.
저는 수줍은 오빠가 다니는 학교에 나도 반드시 입학하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실기에 박차를 가했고 결국은 원하던 대로 그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오빠는 어쩐 일인지 성악 여왕이랑 헤어진 이후로는 여친을 만들지 않은 것 같다고 그가 다니는 학과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대학 도서관 계단에서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충분히 도전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빠가 다니는 봉사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고아원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씻겨주고 먹여주는 일을 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그 오빠를 보려고 주말마다 빠지지 않고 행사에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오빠는 얼굴이 익었던 저를 알아보고는 곧바로 친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와 결혼도 했고 결혼 생활 25년이 다 돼 갈 때까지 잘 지내다가 지난해에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다들 커서 대학을 다니거나 큰애는 결혼도 했기에 우리의 이혼이 그 애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일은 없겠지 했습니다. 그리고 50 초반밖에 안 된 제가 이혼으로 움츠리고 살기엔 아직 혈기가 넘쳤습니다. 수줍은 오빠, 그러니까 전 남편이 결혼 기간 동안 사업해서 벌어둔 돈은 탄탄했기에 저는 위자료도 제법 받아서 시골로 내려왔고 조용히 살겠다는 마음으로 돌싱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읍내 목수와 친구가 되어 새 터전에서 친구들도 사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어떡건 그날 그 목수의 차에서 졸면서 처녀 시절의 일들을 꿈에서 조각조각 다시 떠올린 제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힘들었던 여고 시절에 대학에 대한 부담감과 성악여왕에 대한 열등감은 저의 무의식 속에 깊이 잠재돼 있었던지 꿈을 통해 드러났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악여왕이 쥐고 있던 수줍은 오빠에 대한 사랑을 저는 세월 속에서 하나씩 쟁취하고 마침내 그와 가정도 이루었지만 결국은 성악여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 역시도 그 모든 꿈의 대상을 다 놓쳐버렸다는 것을 꿈결에서 막연히 느끼고 느껴 울면서 슬그머니 꿈을 깼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제 얼굴을 근심스레 내려다보는 목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괜찮냐며 저를 토닥였고 저는 술과 잠이 덜 깬 얼굴로 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이고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쳐냈습니다. 그 역시도 돌싱남이란 것이 문득 떠올랐고 역시나 저와 비슷한 생각으로 이 시골에 내려와서 살고 있다는 것도 떠올랐습니다. 이 남자한테 기대볼까 하는 마음이 번개같이 스치려던 것을 겨우 고개를 흔들어서 떨궈내고 저는 그가 내려준 제 집 앞에서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겨우 몸을 돌려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가 정식으로 데이트 신청을 하면서 우리는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은 서로 한창깨가 쏟아지는 상태고 모든 것이 화사하고 아름다우며 제가 그의 차 안에서 꾸었던 처녀 시절의 불안한 마음이 반영된 꿈과는 전혀 다른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그 옛날 연애는 열등감과 자괴감이 범벅인 채로 시작되었고 어설프게 결혼으로 이어졌고 결국 상대와의 간극을 극복 못해서 이혼으로 치달았지요. 하지만 이번 연애는 어른의 단단한 시각을 갖춘 후에 다가온 것이니 이전보다는 성숙해진 사랑으로 엮여져 갈까 하는 마음으로 저는 가만히 기대감을 품어봅니다.